이분 특이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 좋은 경제 이야기를 매번 갖고 옵니다. 네. 이름 코너를 좀 바꿔봤습니다. 화요일 권익중 평론가 코너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요.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 정보로 이름 바꿨고요. 1월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경제남남인데요. 네. 경제남 권익중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주입니다. 예, 뒤에 이렇게 퀸의 음악을 싹 네. 위윌라큐를 들으면서 아니 왜냐하면 저도 네. 코너를 직접 또 PD로서도 해보고 진행자로서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권익평론을 해보다 보면 네. 정말 이게 본인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들으면 정말 반가워할 만한 경제 소식이나 뭐 네. 전략 팁이나 뭐 정책 정보들을 갖고 와서 막 소개해 주세요, 열정적으로. 네. 이분은 남주는 경제를 경제. 하는 정말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남이시잖아요. 아, 네네. 줄여서 경제남남인데 네. 남남의 남남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코너를 이 남성인 권익중 평론가와 남성인 제가 하잖아요. 네. 남자가 2명이니까 아, 경제남남. 또 네. 그런 의미도 있네요. 독립할까요? 네, 감히 또 이런 소리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경제남남 오늘 뭐 똑같은 분의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좀 더 취지를 잘 살려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얘기도 남 좋은 경제 소식이에요. 네, 이게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인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게 소상공인 72만 명 대상으로 해갖고요. 네.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에게 많죠.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에 대해서 환급해 주기로 이 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퀴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네, 한 25만 원 정도 네.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에는 많이 들었는데 많은 네. 분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등기할 때 우리가 네.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근저당을 받을 때 은행에서 네네. 돈을 빌릴 때 등기를 하잖아요. 네. 그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경기를 위해서 또한 주택 시장을 위해서 제 채권을 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샀을 때에 문제는 의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네. 의무 대상이 있고 이제 면제 대상이 뭐냐면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때는 네. 면제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업자 대출로 받았을 때는 한마디로 이제 개인 사업자가 예.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 네.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그러면 내 네. 아파트를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근데 채권 매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면제 그렇죠.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은행이나 아니면 법무사나 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깜빡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지도 않아야 할 채권을 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는 할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금감원이 조사를 봤더니 5년 동안 안 돌려준 돈이 꽤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돌려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 할인 비용 한마디로 이제는 한 사람당 한 25만 원 정도 될 텐데 네. 요거를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이제 자동차 지금 운전하시면서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네네. 자동차도 채권이 있죠. 여러분 맞아요. 예, 자동차 샀을 때나 네네. 중고차 흔히 말해서 그게 세액 할인 받는다라고 하면 그걸 깎아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개발 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는데 이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자동차를 이제는 소유하거나 중고차 매매 거래했을 때 지방채를 매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채 매입을 하고 보통은 이제는 이렇게 뭐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지역개발 채권이라든지 보통은 사다가 매입한 다음에 바로 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팔 때 그대로 100%는 팔 수 없어서 네네. 할인율을 적용해서 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내가 채권을 샀으면 네. 뭐 10% 할인해서 이제 90만 원에 파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할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면제 대상이신 맞아요. 분들은. 그런데 그거를 행정적 처리에 의해서 내가 부담했다는 얘기죠. 네. 그걸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예. 이거 뭐 자동차는 사실 또 자동차 판매하시는 영업사원분들이 이런 행정 처리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던데 주택을 매매하시거나 주택 매매나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은 맞아요. 이거 알거든요. 이거 비용 있습니다. 얼마 내셔야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하실 거고요. 원래 취지야 이제 정부가 공적인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택 관련해서 이렇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권 최고액의 1%를 매입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맞습니다. 안 내도 될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아니 근데 이걸 좀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물론 뭐 그분들도 일부러 안 알려주신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낸 이 채권 매입 비용 얼마입니까 총?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요. 이제는 뭐 환급 앱이 아마 가정들이 궁금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계산해 봤더니 네. 한 사람당 약 평균 25만 원 정도는 25만 원 크죠. 환급 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19년도죠. 19년도 6월부터 네. 이 도시 그러니까 주택도시 기금 법령 개정이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원래는 그 뭐 부동산업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숙박업, 음식업점 이런 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가 아니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다 받았던 거죠. 헷갈렸겠네요. 예, 그래서 19년 6월부터 이 면제 대상이 이분들이 돌아오신 거예요. 네. 시행령 개정위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필드에서도 네.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모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다 받았던 거죠. 이거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네. 부동산업, 숙박, 음식업, 금융보험 많으세요. 예. 이분들 지금 막 뭐 고객 관리하시다가 나 그거 냈는데 그쵸. 25만 원 돌려받아야겠네. 지금 또 식당에서 손님들 음식 준비하시면서 경제뉴스 필요하니까 듣고 계신 분들 주방에 계신 사장님들 많은데요. 네. 25만 원? 나 이거 냈는데 그쵸. 지금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제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남 권익주 평론가가 돌려받는 방법 알려줄 것 같고 네. 일단 좀 이게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줬는데 총 1,796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네, 이게 이제는 총 1,796억 원인데 합쳐 보니 네. 이제 환급 대상자가 72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눠 보면은 이제는 한 대략 한 2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상자가 커요. 72만 명. 왜냐하면 5년치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 좀 말씀드리겠고 대상자를 많은 네.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달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톡 집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개인 사업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 5년 내에 네.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해요. 내 개인 용도로 대출이 아니라 네. 내 사업 용도로 대출 받았을 때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제는 담보 잡아서 대출을 맞아요. 받는 그래서 거죠. 돈을 땡기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이 나 사업자인데 네. 개인 사업자고 자영업자인데 나 부동산 대출 받았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았다. 네네. 이거 해당되느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사업 근데 용도냐 아니냐. 그렇죠. 사업 용도냐 아니냐 그걸 네네. 따지셔야 돼요. 맞습니다. 사업 용도로 내가 내 소유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 잡아서 주담대를 일으켰다 네. 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환급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임대료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돈이 없는데 집담보로 한 몇천 대출 받아서 주셨다. 이거 환급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싹 바꾸느라 돈을 뭐 몇 억을 썼다. 네. 해당됩니다. 그런데 네. 뭐 집담보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뭐 자녀나 가족한테 뭐 좀 빌려줬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이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국민주택 채권 만기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이제 5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소유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채권을 사게 되면은 매입한 다음에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이제는 네. 할인을 하죠. 네. 그래서 매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는 이거를 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5년 동안 모르는 거야. 본인이 예, 이걸 처리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네. 본인이 이걸 매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그냥 내가 팔았는지도 모르고 할인했는지 모르고 그냥 뭐 내라니까 냈을 뿐입니다.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할인 안 받으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한 거죠. 네네.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지금 채권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1억 잠자는 내 돈 어디에 있나? 그렇죠. 네, 그거네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주담대를 1억 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일단 채권 최고액을 120% 잡기 때문에 네. 1억 2천 잡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1%니까 120만 원짜리 120만 채권을 들고 있는 거죠. 120만 원 채권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네. 있다 그러면 네. 한번 매입 그 영수증을 보시고 채권 매입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내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맞습니다. 팔았다 그러면 상환하시면 돼요. 은행 네네. 가갖고 이걸 내가 상환하겠다 그러면 네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네네.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기억이 없는데 이러면. 네. 지금 정부는 그래요.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은 네. 은행들이 알아서 문자를 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 제가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네.
문자 안 왔어요. 네. 문자 안 왔는데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대상자라고 설명해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공문에도 써져 있긴 한데 네. 일단 은행 가서 네네. 문의를 해보시는 한번 거. 확인해 보십시오. 네, 네, 그게 이제 주거래은행에 네. 자, 기본적인 거는 문자를 주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한번 은행 가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확인은요 은행에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네, 일단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내가 해당했던 그러니까 대출을 실행했던 은행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 지점 가능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설명하기를 그것도 가능은 한데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더. 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가급적 진짜 대출 받았던 그 네. 지점. 네. 내가 해당했던 그 지점 가서 물어보신 게 좋고 네. 1금융권 아닌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무조건 해당 은행에 가셔야 해당 돼요. 지점. 네, 거기에 가셔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은 은행에서 5영업일 이내로 이게 대상자인지 또 네. 환급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네네.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맞다 그러면 이제 환급이 될 거고요. 네네. 아니다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당신은 예.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땡땡은행 뭐 상암동 지점에서 빌렸다. 만약 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용으로 빌렸다. 네. 집을 담보로 네. 그 지점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맞습니다. 얘기고. 그러면 대상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신청하면 네.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공문에 보면은요 5영업일 이내로 이제는 와. 들어온다라고 이제는 일주일 안에 들어오는 거네요.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뭐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줄 거라고 좀 봐요. 만약에 대상자라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를 먼저 정확하게 네. 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대출은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자들 대상이 아니라 나도 그냥 집 살려고 이거 국민주택 채권 샀는데 이것도 네. 해당되나 괜히 설깃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사업자 대출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목적으로 해서 내가 주담대를 받았던 경우만 되는 거지. 예. 이제 사업자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환급할 돈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목적에서 주담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괜히 이 얘기 듣고 나도 얼마 전에 집 사면서 이거 했는데 환급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아니 사업자분이 집담보로 사업 때문에 사업에 쓰려고 돈 빌리신 경우에는 이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에서 돌려준답니다 이 얘기인데 맞습니다. 괜히 나도 갑자기 공돈 생기나 네. 기대하시는데 걱정 마십시오. 경제남이 또 그런 정보 잘 가져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런 질문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나는 이제 사업자 목적을 안 받고 내 개인적으로 주담대 받아서 나 그렇죠. 사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건강보험료 할인은 되거든요. 아, 예,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네. 내가 이제 건강보험료 냈을 때 보통 재산 다 따지잖아요. 그렇죠. 재산 따질 때 계산했을 때 내가 만약에 주담대 대출이 있으면 그 네. 대출분만큼 재산가에서 빼줍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꿀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다음번에 한번 스페셜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제 배워서 남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